영화로 읽는 세일즈맨의 죽음. 안녕하세요. 영화로 읽는 인문학 프리리딩입니다. 오늘은 아서 밀러의 작품 세일즈맨의 죽음을 영화를 통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작품은 한 개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며 현대 사회의 여러 단면들을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서 밀러는 이 희곡을 통해 20세기 중반 미국 사회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보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 본연의 고뇌와 욕망에 대해 탐구하게 만듭니다. 먼저 원작 희곡과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서 밀러는 미국의 극작가로 1949년에 세일즈맨의 죽음을 발표했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 사회의 현실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고뇌를 그려내며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으나 그 이면에는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 지상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윌리 로먼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공에 대한 압박과 좌절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이 희곡은 주인공 윌리 로먼이라는 세일즈맨의 삶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윌리는 성공적인 삶을 꿈꾸며 열심히 노력했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는 자신이 세일즈맨으로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믿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강하게 원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바람은 단순히 개인적인 욕구를 넘어 당시 미국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던 이상적인 성공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윌리는 자신의 능력과 인맥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특히 그의 형 벤이 알래스카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도 윌리는 뉴욕에서의 세일즈맨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도시에서의 성공에 대한 환상 때문에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벤은 광산을 운영하여 성공을 거두었지만 윌리는 물질적인 부보다도 사람들 사이에서의 인망과 세일즈맨으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윌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만 결국 그에게는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점차 현실과의 괴리감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며 현재의 초라한 자신을 외면하려 노력합니다. 윌리의 삶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그의 이웃 찰리입니다. 윌리는 찰리를 보며 알 수 없는 열등감을 느낍니다. 찰리는 윌리가 가진 외향적인 화려함이나 인기보다는 실질적인 성공과 안정을 추구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찰리는 윌리가 늘 조롱하고 무시하는 대상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에게는 윌리가 아닌 찰리를 본받으라고 조언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찰리는 윌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일자리를 제안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 했지만 윌리는 자존심 때문에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윌리는 겉으로는 찰리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내면 깊숙이 찰리의 삶을 부러워하고 자신과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윌리가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더욱 크게 느끼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윌리는 찰리처럼 조용하고 꾸준한 노력보다는 한 번의 큰 성공과 사람들의 환호에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의 두 아들 비프와 해피의 이야기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큰아들 비프는 윌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비프는 고등학교 시절 미식축구 선수로 활약하며 아버지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윌리는 비프가 훌륭한 미래를 가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윌리는 비프가 스포츠 스타로서 명성을 얻고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비프는 수학 시험에서 낙제하게 되고 아버지가 출장 간 보스턴에서 윌리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비프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환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비프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비프는 방황하게 되고 윌리 역시 아들에게 실망하는 동시에 자신의 실패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윌리는 비프의 방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강요하지만 정작 비프는 아버지의 위선과 거짓된 성공관에 반발합니다. 작은 아들 해피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세일즈맨의 길을 걷지만
그 역시 공허함을 느끼며 방황합니다. 이처럼 세일즈맨의 죽음은 한 개인의 내면과 가족관계, 그리고 사회 속에서 개인이 겪는 갈등과 좌절을 다각도로 조명하며 미국 사회의 꿈과 그 이면을 비판적으로 그려냅니다. 작품은 개인이 사회적 압력과 자신의 이상 사이에서 겪는 비극적인 결과를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이 희곡을 바탕으로 한 영화 버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일즈맨의 죽음은 여러 차례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영화는 1951년에 라슬로 베네덱 감독이 연출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는 프레드릭 마치와 밀드레드 던록이 주연으로 출연하여 윌리 로먼과 그의 아내 린다 로먼을 연기했습니다. 이 1951년 작품은 원작의 깊은 주제의식을 스크린에 성공적으로 옮겨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프레드릭 마치의 윌리 로먼 연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1951년 작품 외에도 1985년, 1996년, 2000년 등 여러 해에 걸쳐 다양한 버전의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1985년 TV 영화는 더스틴 호프만이 윌리 로먼 역을 맡아 또 다른 해석을 선보였고 역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각 영화는 원작 희곡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감독의 해석과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여 고유한 색깔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원작이 지닌 보편적인 주제가 시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재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화와 원작 희곡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희곡은 무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배우들의 연기와 대사에 모든 것이 집중됩니다. 관객은 배우들의 움직임과 목소리, 표정 등을 통해 상상력을 발휘하며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반면 영화는 카메라의 움직임, 다양한 촬영 기법, 배경 설정 등을 통해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화는 희곡이 가진 공간적 제약을 넘어보다 역동적이고 시각적인 서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는 윌리의 회상 장면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여 관객이 윌리의 내면 세계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윌리가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이나 후회하는 순간을 떠올릴 때 영화는 실제 과거의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관객이 윌리의 심리 상태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영화는 희곡에서는 무대 장치의 한계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외부 공간이나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윌리가 출장을 다니는 길거리 풍경, 회사, 사무실의 분위기 등은 영화에서 더욱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윌리가 처한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러한 영화적 특성은 원작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만 원작 희곡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유지하되 각색 과정에서 미세한 부분에서 초점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인물의 비중이나 사건의 강조 방식 등이 영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영화는 윌리의 내면 세계에 더 집중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영화는 가족 구성원들의 갈등에 더 비중을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들은 원작의 정신을 훼손하기보다는 영화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더욱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화는 원작의 텍스트가 지닌 의미를 시각적으로 확장하고 소리로 감정을 더하며 현대 관객들에게 보다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합니다. 영화가 원작 희곡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독자적인 해석을 담아낸다는 점은 영화적 해석의 독창성과 그 현대적 의미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화는 단순히 원작을 스크린에 옮기는 것을 넘어 시각적인 요소와 사운드, 배우들의 표정 연기 등을 통해 원작의 인물들이 느끼는 고통과 좌절, 그리고 꿈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윌리 로먼의 표정이나 행동에서 드러나는 내면의 갈등은 관객들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클로즈업 장면은 윌리의 미세한 감정, 변화와 고뇌를 놓치지 않고 포착하여 관객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힙니다. 또한 영화는 제작된 시기의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다루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 개인의 가치, 성공의 의미 등은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의 미국 사회와 오늘날의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경쟁 사회 속에서 개인들이 느끼는 불안감,
성공에 대한 압박, 그리고 가족 관계의 복잡성 등은 여전히 현대인의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다양성은 작품이 지닌 보편적인 메시지가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영화는 원작의 메시지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새로운 세대의 관객들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작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성공을 판단하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윌리 로먼은 타인의 인정과 외적인 성공을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삼았지만 결국 그 기준은 그를 깊은 좌절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끊임없이 성공을 추구하고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솔직한 대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갇혀 자신의 본질적인 행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윌리 로먼의 비극은 물질적인 성공만을 좇는 것이 얼마나 허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세일즈맨의 죽음은 단순히 한 세일즈맨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넘어 보편적인 인간의 욕망과 사회 시스템 속에서 개인이 겪는 고통을 다룹니다. 이 작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성찰하게 합니다. 물질적인 성공만을 좇는 사회에서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작품입니다. 아서 밀러의 이 작품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인간 본연의 질문들을 던지며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개인의 존엄성, 가족의 의미,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허상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읽고 오래 남는 이야기, 프리리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